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지투로 키우나, 오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이게 2019년도 기사인데요. 2019년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한미 인프라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친중 반미하는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한미 인프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중국의 1대1로의 포로가 된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뭐 중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뭐 저기 그러니까 서아시아, 뭐 중동 뭐 등등 있겠죠. 이런 국가들한테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런 1대1로의 그 포로가 된 국가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그 대신에 미국이 돈 대가지고 인프라 지어줄게. 그런데 공사는 누가 해? 한국 업체들이 한다. 이렇게 그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기획하고 미국이 돈 대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 공사 이런 거 발주하고 뒤에서 차관 대주고 도와주는데, 일은 누가 해요? 한국 업체들이 한다. 그게 한미 인프라 협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되는 그 자리를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지금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제 정책을 뭐 52시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내부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일본도 같이 퇴출되고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도 조금 얍실하게 한 게, 일본에서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차관 대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시장으로서 부품만 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물건만.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니까 어찌 됩니까? 아니, 한국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 기자재를 생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력들도 그 나라 사람들 쓰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그 나라 경제가 사는 거죠. 한국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에서도 중국도 퇴출되면서 일본도 퇴출되고, 저기 남미 뭐 이런 데서도 지금 공항 짓는 것도 한국의 인천공항 공사가 이제 페루의 공항도 이렇게 공사를 따냈는데, 뭐 독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도 뭐 한국 거 하겠다. 한국 기술도 좋고 싸고 그리고 빨리빨리 지어주니까 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업체들이 갑자기 초호황을 맞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철도 건설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 우주 협정을 미국이 박근혜 정권 때 맺었습니다. 미국의 나사와 이제 기술 협력을 하는데,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뭐 로켓 개발 이런 것들을 기술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 협정이 타결이 되면서 350조 원 시장에, 세계 우주 시장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달 탐사 발사체 위성 기술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그런 개발 기술을 모두 이전한다는 겁니다. 이 달 탐사 우주선이 밖에 나갔다가,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한테 매여 있었던 각종 제한 사항들, 탄도 중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풀어주고 있다. 점진적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KF-X 전투기를 만드는데, 한국이 F-35 전투기를 40대를 사오면서 기술 이전 받기로 한 거예요. 21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핵심 기술, 이렇게 센서 기술이라든지 A사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 4개는 기술 이전 못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받은 기술들을 쭉 보니까
외부 소음 분석, 항공 역학적 분석, 뭐 쌍발 엔진, 체계 통합, 엔진 장착 등 이런 통합 기술, 선진 비행 제어 법칙, 지형 추적, 자동 추력 조절 등 이런 것들, 그리고 액체 냉각 시스템, A사 레이더의 고열 냉각 등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등 무장 시스템 통합 하는 기술, 뭐 공중급유 시스템 설계 통합, 시험하는 기술, 그리고 항공전자 통합, 전자기 관리 방어, 환경 영양선 장비 시험 등 A사 레이더 체계 통합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미국이 준 겁니다. KF-X를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데 미국의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고 뭐 4개 핵심 기술은 못 해주겠다 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만들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기술, 항공기술만 주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미 육군하고 첨단 무기체계 공동 연구 개발한대요. 육군 기술도 막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미국이 아파치,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 헬기 기술을 한국에 넘기겠다. 한국에서 부품까지 면허 생산하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지 안 할지 뭐 답은 없는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파치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알아서 생산하세요 하면은 뭐 하겠어요? 이거 뭐 부품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산하면은 한국산 헬기 되는 거지. 그러면 뭐 100대, 200대, 300대 막 마구 찍어내겠죠. 그러면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의 저 군단들이 아마 그냥 맥을 못 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은 항공모함 기술을 이제 한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배터리로 가는 그 잠수함인데 참 특이하게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그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해서 그러니까 이 배터리로 가는 그 잠수함에 이런 미사일을 탑재한 케이스는 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1번 그 1호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핵잠수함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갖다가 지금 영국의 밥콕이라는 핵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진 밥콕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만드는데 그 기술 자문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기술에 넘어오는 거예요, 슬슬슬슬. 그리고 이제 영연방 국가가 52개국인데 한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점점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52개국에 들어가서 한국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 업체들이 사업하는데 점점 이제 편해지겠죠.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한국한테 이 기술을 주냐면 기술도 주고 시장도 열어주고 하냐면 영국이 그 중국하고 이 협약을 맺은 게 홍콩을 50년 동안 그 일국 양제 그 50년 동안 약속을 한 거예요. 일국 양제로 하겠다고. 그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로 50년 동안 납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한 30년 지나니까는 그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화가 났죠. 영국은 신뢰, 신용 뭐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여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직접 손보기가 못하니까 한국한테 시장도 열어주고 뭐 최첨단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면서 어떻게 중국을 때려잡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주가 영연방 국가고 인도가 영연방 국가인데 호주가 그 K9 자주포를 1조 원치 사갔습니다. 그리고 레드백 AS21이라는 이 장갑차를 5조 원치를 지금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하고 이제 같이 경쟁이 붙었는데 기술은 뭐 똑같은데 한국이 가격이 한 2, 30억 싸대요. 그리고 한국이 그 호주에 기술 이전도 많이 해주고 또 호주에서 생산하는 부품들도 많이 탑재하고 하니까 뭐 한국이 되겠죠. 근데 이게 5조 원짜리를 먹으면은 이제 미국이 그 사기 장갑차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긴 업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뭡니까? 레드백 AS21이라는 레드백 하나테크빈에서 만든 그 제품이 미국의 50조 원짜리 차기 장갑차 사업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봤지만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국의 하나테크인 하나 쪽하고 미국의 육군하고 육군 무기체계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아니 호주가, 영연방 국가인 호주가 5조 원짜리 한국산 장갑차 사고, 또 미국이 50조 원치에서 사고, 그러면요 한국 무기를 막 사주면서 이제 대박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가 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100대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사겠다. 그리고 뭐 K2 전차도 팔아라. 그리고 비어복합 그 대공포를 3조 원치 사가겠다. 그리고 8조 원짜리 그 디젤 잠수함,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 스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의 스펙을 그대로 그냥 해놨습니다. 말은 뭐 한국산을 원한다고 하지는 않는데 스펙을 보면은 그거 충족할 수 있는 게 한국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영국하고 미국이 밀어주니까는 막 사는 거죠. 사실 뭐 인도, 호주 여기는 영연방 국가이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한국 밀어주고 영국이 밀어주니까 한국산 무기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공급 대란이 왜 벌어졌는지는 뭐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택팅 사회, 비대면 뭐 대면 안 하고 비대면 뭐 이런 사회로 가다 보니 고성능 화상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고성능 PC 뭐 안에서 닌텐도 게임 콘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도 화상 회의가 되는 고성능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금 현재 자동차도 반도체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 자동차, 뭐 자율무인 운행 자동차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반도체가 2000에서 한 3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부족한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의 슈퍼갑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대만을 반도체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지금 중국이 반도체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대만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만을 같이 키우는데 이게 지금 대만이 문제가 뭐냐면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공장을 지을 땅도 부족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한국이 결과적으로 한국이 반도체 시장도 다 쓸어먹는 겁니다. 대만을 키우고 싶어도 체급이 원체 작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제 통일하면 뭐 합니까? 이제 뭐 북한 지역에다가 반도체 공장 갖다 지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물도 뭐 4대강 사업처럼 또 운하 깔고 뭐 저기 뭐 수중보 깔고 해가지고 물 모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미 조선산업은 지금 일본도 지금 뭐 일본 중국도 지금 지금 기술력으로 한물 쳐지는데 만약에 한국이 그 통일돼 가지고 북한까지 한국이 조선소를 지을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저임금 노선 그 인부들을 쓰면은 저부하가 그 선박, 그러니까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인건비 따먹게 하는 선박 또한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겠죠. 그러면은 한국의 조선 기자재들이 남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조선소를 지어놓고 조립을 하면요,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이 다 쓸어먹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도 이제 점점 퇴출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5G인데 5G도 지금 삼성을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 그 원자력, 전기 생산하는 원자력, 이게 전부 다 한국이 세계 1등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기 조선산업 세계 1등, 거기다가 지금 항공산업도 미국이 또 이렇게 키워주고 하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도 이제 한국에서 반도체를 받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한국한테 잘 보여야죠. 자, 그리고 현대가 지금 이렇게 그 에어 택시를 한대요. 이거 지금 불과 몇 년,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에어 택시가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어 택시에도 그 반도체가 한 2, 3천 개 들어가겠지만 이런 모빌리티, 환승 거점, 뭐 등등 이런 그 부가가 연계되는 산업들에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우리나라 SK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독일의 그 자동차 부품업체하고 이 뭐 10년짜리 장기 계약 그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을 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렇게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그 뭐 기술력이 뭐 크게 요하는 게 아니고 뭐 까다롭긴 까다로운데 돈이 안 되니까 한국의 삼성이나 뭐 저기 SK가 안 했는데 이제 돈이 되면 하겠죠. 돈이 되면 한다 하면은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부족으로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들, 최첨단 뭐 전자 산업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되겠죠.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붕괴되면은 공장 붕괴되고 저기 그러면은 은행 붕괴되고 그냥 줄 쓰라미 줄부도 줄 쓰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5년 10년이 지나면요. 그 중국산 전투기, 헬기, 뭐 장갑차, 함정, 탱크에 들어갈 최첨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업체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니까 부품이 없으니까는 미사일도 발사 못하는 거고 뭐 함정, 항공기가 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북한처럼 되는 거야, 북한처럼. 인공위성도 3년에 한 번꼴로 인공위성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공위성 만들려면 전부 다 반도체고 최첨단 장비인데 미국이 다 지금 경제 제재, 무역 제재, 무역 봉쇄, 경제 봉쇄를 해버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위성을 쏠 수가 없으면 기존에 쏘아놨던 거 지금 돌고 있는 거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중국이 그 우주에 쏘아놓은 인공위성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공위성이 없으면요. 미사일 못 쏩니다. 미사일을 1000개를 갖고 있든 10,000개를 갖고 있든 독자적인 GPS 위성이 없으면 미사일 못 쏴요. 그리고 항공기 뜰 수도 없고 함정이 뜰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러시아는 미국은 한국한테 기술 주고 영국도 한국한테 군사 기술 주고 러시아는 무슨 기술 줍니까? 이 천마, 천궁 이런 로켓 기술, 우주 나로호 기술, 이런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 다 지금 러시아가 준 겁니다. 그리고 초음속 대함미사일, 초음속 기술 엔진, 뭐 터보제트 엔진, 뭐 램제트 엔진,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넘어온다. 그리고 이런 공기부양정, 그리고 K2 전차, 우리 그 K21 장갑차 이런 것도 전부 다 러시아 옛날에 불곰 사업으로 우리가 30조 원 그때 한 30억 불 정도 빌려줬죠. 빌려주고 돈 못 받은 거를 다 이런 군사용 무기나 현물이나 기술로 받아왔는데 그 기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게 한국산 공기부양정 솔개, 한국산 전차 K2, 한국산 장갑차, 전투장갑차 K21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막 기술이 들어온다.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영국에서는 항모, 핵잠수함 뭐 이런 기술들이 넘어오고 또 시장을 열어줍니다. 영연방국과 52개국의 시장을 열어주고 러시아는 미사일 엔진, 전차, 장갑차 등등 뭐 이런 기술들을 주고 미국은 시장을 열어주고 우주 기술을 넘겨주고 육군 기술 넘겨주고 전투기 기술 넘겨주고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 방해를 안 합니다. 미국이 방해만 안 해도 한국이 충분히 클 수가 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이때까지 한국 못 크게. 그리고 이제 인도나 호주는 한국산 무기를 지금 대거 사주고 있다. 사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한국산 무기들이 이제 점점 수출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일본은요. 지금 거의 지금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게 중국을 상대하는 뭐 이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싸움 따위로 키우기에는 일단 너무 멀어요. 한국은 바로 코앞인데 일본에서는 뭐 F-35를 일본이 뭐 100대를 갖고 있든 1000대를 갖고 있든 너무 멀어가지고 중국을 때리고 돌아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공중급유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공중급유 받다가 이제 추락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바로 코앞이니까 한국을 키운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첫 번째로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태평양 전쟁 때는 또 일본이 영국하고 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영국이 판판이 깨졌어요. 왜? 자기 본토에서 너무 머니까 후속 지원 부대를 못 보내가지고 일본한테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또 미국하고 또 전쟁을 했죠. 야, 이게 러시아, 영국, 미국 이 센 나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불과 한 2차 대전이 해보여 뭐 얼마 되겠습니까? 뭐 저기 10년 그 안팎으로 러시아, 영국, 미국 이 세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요. 한국, 미국, 영국하고 편먹고 싸운 게
중공하고 싸운 게 뭡니까? 그게 한국전 아닙니까? 그게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에서 영국군도 엄청나게 피를 흘렸다고. 한 80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2020년 12월 11일 날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앞에서 이 제2의 상륙작전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포위됐는데,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포위됐는데 제2의 상륙작전을 하겠다. 그 심정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 70주년 기념 겸 장진호 전투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장이었고요.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 아닌 잊혀진 승리다.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한국을 저렇게 키우고 러시아도 한국을 저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위에 보시면은 한국이 이렇게 그 만주까지 지금 뭐 먹는 걸로 만주까지 떼가지고 1차적으로 만주를 떼가지고 저기 동북 삼성 지역을 떼가지고 그 뭡니까 그냥 그 자치국가 뭐 그냥 그런 민주국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1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민 투표해가지고 이 남한 쪽으로 한국 쪽으로 붙이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북한까지 통일하고 이제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전략이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이 만주까지 동북 삼성 다 먹는다 해도 영국이나 러시아, 미국 봤을 때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게, 아니 미국은 한국하고 동맹이고 러시아는 동북 삼성 다 먹어도 이제 러시아에 비하면은 이게 정말 코딱지만 하죠. 그래 영국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 나라들하고 뭐 이 나라들한테 뭐 싸우자고 덤비고 뭐 영토 침략하고 할 이유가 없죠. 왜? 러시아는 추워서 안 올라가지, 추워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에 땅 뭐 10만 평 줄게, 그거보다 강남에 땅 10평 줄게, 그거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다 아파트 높게 세우고 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옆으로 퍼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땅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러시아도 한국이 동북 삼성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요, 그 미국이 한국을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 기술 주고 이런 거 하기가 힘들어요. 영국, 미국이 한국 도와주는 게 러시아가 방해라면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요, 자꾸 연해주 쪽을 넘어오거든. 그리고 발해가 자기들 역사라고 하면서 그 뭡니까 그 발해의 땅 연해주 지역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열받죠.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동북 삼성을 먹어주고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그 차단막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 삼성까지 먹어가지고 인구가 뭐 한 2억 정도 되면은 러시아가 한국에다가 이 시베리아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벌지.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서 영국이나 뭐 저런 유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또 중간에 물류 운수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는 지금 한국이 지금 뭐 빨리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중국, 그리고 한국의 친중국가, 뭐 저 문 거시기 선생님,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강대국이 되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시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십시오. 구독 신청이 자꾸 풀린대요. 그리고 저희 방송이 자꾸 댓글이 사라진다 그러고 이 검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방해 공작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ARS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회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그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회원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옆이나 영상 하단 우측에 보시면은 그 회원이라고 있는데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방송을 만드는데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